전북 지역 생산 금액 가운데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마다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잇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읍시가 도시가스 매설공사로 차선 도색을 다시 했는데요. 5개월 만에 도색된 부분이 훼손되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일자 해당 업체가 다시 도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읍시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금융기관 협약과 가맹점을 모집해 11월 발행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농촌체험 휴양시설인 나루터 건역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60명이 수용 가능한 숙박동과 농산물 체험동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생산 금액 가운데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마다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전북 지역 총 생산의 7.6%에 달하는 3조 7천억 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생산소득 역외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사 중심의 산업구조를 꼽았습니다. 또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소비보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화폐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지역 소비 수요가 또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군산시가 910억 원가량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도입 4개월 만에 발행 전량이 판매되고 가맹점 8,500개가 모집돼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은 남원시에 이어 진안과 부안, 고창, 순창 등 6곳이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발행액만 4,200억 원 규모를 넘어서 전국 최다이며 연내 13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내 그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은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그 발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해 지역 상가의 손님이 늘어나게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남과 전북을 통틀어 지역화폐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도시는 여수입니다. 올해로 지역화폐를 운영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여수 상품권 활용도는 얼마나 될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초 발행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 활용되고 있는 여수 상품권입니다. 여수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형마트와 주유소, 영화관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유명 음식점과 의류매장, 전통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만 3,000여 곳에 달합니다. 상품권을 받아주는 매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발행액만 늘리기보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 결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또 지역의 자금이 역외 유출이 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한 거고요. 지금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 상품권은 지역 농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2%를 할인받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상품권은 현금으로 49,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현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매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자는 현금보다 2%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살 수 있어 만족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받아서 그냥 현금보다 낫지. 카드보다 나니까
무조건 받아야지. 좋아요. 예. 상품권을 저희가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 화폐를 도입한 여수.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이처럼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역 화폐 가맹점은 많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에는 순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순천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이런 전통시장이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화폐가 발행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확산되면서 올해가 지역화폐 성장의 원년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잘 쓰이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 그 막 온누리 상품권 뭐 그런 상품권은 막 적힌 거 봤는데 뭐 적힌 건 딱히 못 본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들어봤었는데 순천 지역사랑 이거는 방금 처음 들어봤어요. 실제로 주위 분들은 사용하신 분들은 봤는데 제가 저희 매장에서는 아직 받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보면 시청 직원분들만 월급에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분들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일반화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순천에는 약 6천여 곳에 이르는 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순천사랑 상품권의 인지도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순천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많은 매장에서 그 상품권을 막 사용해도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협약을 많이 맺어야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사람들도 많이 알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게 홍보가 덜 됐던지 이게 시청에서 그 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에서 나온 건데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죠. 순천사랑 상품권 아직 나온 지가 저거보다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역사가. 일본 사람들도 이왕이면 약간 할인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할인을 조금 더 더해준다든지 뭐 이런 뭔가 혜택이 있으면 이용을 할 텐데 굳이 뭐 소량의 그런 부분만 혜택이 되는지 별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조금 아쉽죠. 골목상권 활성화와 사회적 상생을 내세우고 있는 지역화폐.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지역을 위한 착한 소비라는 말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더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상품권 형태로 지역 내 유통되는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효과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 정책으로 유효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방문 관광객은 일회성에 그쳐 실속 없는 화폐로 전락할 수도 있고 지역 기업과 공무원에 의존해 화폐 자생력도 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조와 변조의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보안 대책도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첫 취지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는 퇴색되고 자칫 이름만 화폐로 전락해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 행위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지역화폐 홍보는 물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가맹점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역화폐에 대한 가능성만 확인했을 뿐 현존하는 화폐를 대체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지역민의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정착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장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지역화폐가 단순한 발행으로 끝나질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 초산동 인근에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매설공사로 차선 도색을 다시 했는데요. 5개월 만에 도색된 부분이 훼손되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다시 도색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초산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4차선 도로의 중앙을 표시해주는 노란 선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다시 칠한 듯 밝은 빛을 띠지만 곳곳이 갈라지고 심지어 조각난 곳도 많습니다. 최근 진행된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 이후 차선 도색을 새롭게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선 도색이 쉽게 떨어지거나 부서집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가 진행된 지 5개월 만에 도색이 벗겨지면서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급 공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있던 차선에 대한 복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감독청인 우리 정읍시 관리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봤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뒤늦게라도 확인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점검을 잘해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좀 기본을 지켜지는 공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는 해당 공사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진행했다며 5월에 재시공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겨울에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요. 5월에 재시공하기로. 5월부터 초산동 주민센터 인근 547m 전 구간에 재도색 공사가 진행될 예정. 차선 도색 공사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재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읍시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금융기관 협약과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11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취업 장려금 등 복지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농촌 체험 휴양 시설인 나루터 건역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커뮤니티 센터는 60명이 수용 가능한 숙박동과 농산물 체험동, 회의 세미나실,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춘 시설입니다. 유등면에 위치한 나루터 건역은 섬진강 자전거길과 체육공원,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지난 4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됐습니다. 6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더 열심히 하는 이 권역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국적인 으뜸가는 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제시가 청년 창업 지원사업 아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아리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등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로 한 팀당 최대 1,8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5월 10일까지며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 담당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안군이 2019년 비닐하우스 설치와 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비닐하우스 설치 예정 농가와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부안군 농업인회관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요령, 태풍과 폭설 등 재해 시 비닐하우스 피해 예방 대책 등이었습니다. 부안군은 앞으로 시설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보조사업 추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 전국 지도자 대회가 오늘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교육중앙회의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구 구지회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 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0도로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1도, 경북 24도, 경남 21도로 봄 햇살에 전국적으로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보로는 연휴 기간 내내 비 소식이 없이 한낮에는 20도를 웃돌아 포근하겠는데요. 주말에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롯데손해보험 5천만 원, 서울시 강남구 박용규님 1억 원, 공대생 변승준님 1,000만 원, 김민주 어페럴 컴퍼니 대표이사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2천만 원, 5분 전 시장 최우수 판매원 및 직원 일동 1,662만 5,580원, 한승희 국세청장과 직원 일동 1,500만 원, 금융투자협회 및 임직원 일동 2,88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천경 리즈K 대표이사 2천만 원, 대구광역시 1억 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5억 원,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3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억 원,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2,816만 8,480원, 정환규 한국증권금융 꿈나눈 재단 이사장 1억 원, 지구시민운동연합 1억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